안녕하세요. 이혼 강사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2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1, 2를 다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는 좀 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박효남 셰프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해서 이분에 대해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물론 우선은 현재 세종호텔 총주방장님이자 이제 전무이사님이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조리산업경영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38세 젊은 나이에 호텔업계 최초로 최연소 조리이사로 승진을 하면서 소위 스펙 파괴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고 프랑스 농업 공로 훈장을 또 받으면서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 요리를 잘 만드는 한국인 셰프다라는 또 별칭도 얻게 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또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의 스펙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효남 셰프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 조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무턱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취업을 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특히 흑백요리사 2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어서 이것을 조금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며 소 여물을 썰다 손을 크게 다친 경험이 있어요. 요령을 몰랐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첫 해에 손을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을 장애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의 힘을 얻었어요. 손의 형태가 달라졌다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칼을 잡는 방식, 펜을 쥐는 방식 모두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만약에 다 잘려 나갔다면 네, 나는 요리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라. 오히려 이 손 하나가 나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오히려 이 손을 통해서 감사의 힘, 크나큰 긍정의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박훈남 셰프님의 인생을 짧게나마 보면서 탓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그런 가정 환경,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요물을 썰었어야만 했던 그런 환경,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조차 못한 그런 환경. 사실은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환경을 탓하면서 좌절하고, 네,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럴 수 있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지 않았나요? 네,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재해석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오히려 내 이 손가락이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요리를 할 수 있겠냐. 오히려 하나만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배웠고 긍정임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40대의 중년을 살아내면서 제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시련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은 긍정의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소냐 류보머스키의 행복의 요인을 보면 사람들의 이 행복이 결정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이 50%, 환경적인 요인이 10%, 의도적 활동이 4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좀 더 똑똑했다면, 또는 내가 지금보다 외모가 정말 연예인들처럼 뛰어났다면, 뭐 이런 흔히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런 것들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습관을 하고, 즉,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무려 4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긍정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금 내 현실을 좋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뭐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막 이렇게 보는 게 긍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없는 힘을 짜내서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의 긍정적인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박효남 셰프님도 이미 내가 잘린 손가락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지. 끊임없이 환경 탓을 했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 내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대학교까지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지 못해. 라고 계속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지금 박현남 셰프님을 흑백 요리사 2에서 뵐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갖춘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한 것을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제 불가능한 건 이미 지나간 일, 타인의 생각, 뭐 정해진 규칙들 같은 거, 그다음에 날씨, 상대의 말투, 뭐 직장이나 이런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통제 가능한 거는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의 반응, 내가 기상하는 시간,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시간 관리, 그다음에 나의 뭐 건강 관리,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관점, 사소한 습관, 이런 것들은 다 통제가 가능한 것들이죠. 상대의 말투는 못 바꾸지만 그 말에 내가 바로 반응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반응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날씨는 못 바꾸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환경은 못 바꾸지만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쓰는 시간과 에너지는 내가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은 현재의 상황이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왜곡을 하는 형태의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네 개의 손가락이 아직 있고 이거를 잡는 방법을 조금 나만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요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태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긍정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자도 아니고요. 괜찮은 척 하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도 나는 환경 탓을 하면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특히 비교를 참 많이 하시죠. 아, 쟤는 먼 복에 부모 잘 만나서, 쟤는 뭐, 먼 복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나도 저런 인생이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때때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효남 셰프님의 이 스토리를 좀 되새겨 보시면서, 현재의 환경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내 삶을 긍정의 태도로 묵묵히 살아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의 힘이 잘 마음의 근육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요.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도 난 망했어, 난 끝났어가 아니라 잠깐만. 그래, 이런 시련의 상황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흑백요리사 2의 이제 박효남 셰프님의 스토리를 좀 빗대어서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